조금 오래전 얘기이긴 한데요. 제가 아는 이분이 분당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소형 아파트를 사는 과정에 당연히 이제 중개업자 사장님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A 사장님을 통해서 이제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근데 이제 소형 아파트라는 게 그렇지만은 이제 거래를 이제 들고 나가는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A 사장님이랑 더 이제 좀 친하게 된 거예요. 이제 전세, 뭐 월세 놓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또 이제 자꾸 만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A 사장님이랑 좀 친하게 지냈죠.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은 이미 투자에 대한 이 개념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분당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산 거예요. 그래서 뭐 남들이 아직 투자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었을 때 먼저 투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은 굉장히 앞서가고 굉장히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뭐 물론 똑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A 사장님이라는 분은 이분을 사실 살짝 좀 무시했어요. 왜 무시했냐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이 고객이고, 중개업소 사장님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서도 좀 무시를 했고, 살짝요. 그러기도 했고, 또 이제 본인이 뭘 갖고 있었습니까? 분당에 있는 소형 아파트잖아요. 근데 그 소형 아파트라는 것도 많이 낡았잖아요. 분당에 있는 아파트가. 그러니까 이 소형 아파트 전세 거래하고 월세 거래해가지고 중개비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거 조그만 거 이렇게 거래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냥 수준이 좀 그렇지. 그리고 뭐 중개업자가 이거 속으로 하는 말이에요. 중개업자가 뭘 알겠어. 그냥 사고 팔고 이런 거나 그냥 중개하는 거나 알지. 나같이 이렇게 투자에 대한 개념을 알겠어? 뭐 이렇게 사실 좀 생각을 했던 거죠. 게다가 또 이제 약간 더욱더 이런 생각을 확고하게 만들어준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좀 친해지니까 좀 집안 얘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요 사장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딸 때문에 걱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은 이 딸이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대학 시험에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이 A 사장님한테 주변에서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사장님 왜 스트레스 받으세요? 그 사장님이 아빠가 중개업소 사장님인데 뭐 걱정해요? 그 딸 뭐 대학 뭐로 보내려고 그래요? 그냥 중개업 가르치세요. 다 이런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근데 자기는 딸까지 이렇게 중개업 가르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제가 아는 이분께서는 은근히 이제 또 더욱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자기가 하는 일이 뭐 이제 굉장히 잘 되고 뭐 좋은 일이고 돈도 잘 벌고 이런 일이면 왜 딸을 안 시키고 싶겠습니까? 근데 뭔가가 좀 이렇게 안만 해도 이렇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뭐 돈벌이도 시원찮은데 내 딸만큼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겠죠.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습니다. 또 이 중개업소 사장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뭐 권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 사라, 이젠 이거 팔아라, 이거 팔고 이거 사라, 뭐 이런 게 많이 얘기를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를 뭐 신중하게 듣는 척 하지만 거의 대부분 듣지를 않았대요. 왜냐? 자기는 이 앞서가는 투자자고, 저 상대방은 중개업자잖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그런 무시하는 마음도 있고 이랬으니까 잘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그 앞에서는 이제 잘 듣는 척 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장님과 연락이 좀 끊겨지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 소형 아파트, 분당에 가지고 있던 이 소형 아파트를 매도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연락이 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로부터 한 3, 4년이 지났어요. 3, 4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이분께서 본인의 이제 그동안 투자해온 이력들을 한번 좀 정리하고 잘된 점, 잘못된 점, 내가 좀 반성해야 될 건 뭔가 이런 걸 이제 정리하는 시간을 한번 갔던 도중에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예, 어마어마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겠습니까? 예, 바로 그 분당의 A 사장님이 본인에게 해줬던 얘기들이 다 맞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말했던 대로 했더라면 엄청나게 돈을 벌었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중개업자가 그냥 거래를 하기 위해서 사고팔고라고 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말해준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어떻겠습니까? 이분이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가서 당장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알았습니까? 라는 걸 정말 얘기하려고, 예전에는 뭐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지만 그런 걸 이제 물어보려고 그분을 당장 찾아갔습니다. 예, 그랬는데 그 자리에는 어떻겠습니까? 예, 그분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다른 분이 있는 거죠. 다른 사장님이 있으신 거죠. 예,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 사장님 어디 가셨냐? 내가 이분을 꼭 좀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다른 사장님이 해주는 말씀이 뭐냐면은, 아니, 저기 가보세요. 거기 계세요. 하고 가리켜준 그곳은 어디냐? 예, 그것은 바로, 예, 오피스텔을 분양하고 있는 현장에, 예, 시행사 대표가 되셨어요. 예,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 너무 놀라서, 예,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이제는 이제 쭈뼛쭈뼛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나를 알아보긴 할까? 예,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바쁘신 분이 날 만나주긴 할까? 막 이런 두려움도 들고, 네, 겨우 용기를 내서 그분을 찾아갔더니 다행스럽게 그분이 알아봐 주더라는 거예요. 금방 알아봐주고, 뭐 사장님 오셨어요?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반갑고 고마운 마음에 막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스스로는 이제 바짝 엎드린 거죠. 바짝 엎드린 거지만 아닌 척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제 비결을 물어보기 시작한 거죠. 사장님, 제가 이렇게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사장님이 해주신 말씀이 딱 맞더라.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사장님 그게 잘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물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너무 그냥 뭐 꺼리낌 없이 아주 그냥 소탈하게 다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예. 이 분당의 A 사장님이 밝힌, 예, 매도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알아내는 비법. 바로 그 비법은 5, 4, 3, 2, 1. 이분은 이렇게 했대요. 예. 본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이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막 열심히 하면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자기가 열심히 안 하면 손님이 적게 오고 이러는 줄로 알았대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손님이 많이 오고 손님이 별로 안 오고 이거는 나와는 무관한 거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 사람들이 올 때가 된 거죠. 사람들이 올 때가 된 거고 사람들이 이제 안 올 때가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안 오다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했냐면은 분당에 뭐 중개업자였으니까 분당에 있는 집을 돈이 되는 대로 그냥 다 사들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채수에 대한 규제 이런 거 없었으니까 그냥 막 사들이는 거예요. 때가 온 거죠. 이제 막 사들입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온다 싶은 때가 반드시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 하나씩 팔기 시작했대요. 예. 그렇게 몇 년을 했더니만은 이렇게 분당에 땅을 사서, 예,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부를 이루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면은 또 궁금하신 거, 그 딸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그 딸은, 예, 그 딸이, 예,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바로, 예, 그 사장님 어디 갔어요? 라고 알려줬던 바로 그 사장님이 본인의 딸인 거예요. 예, 결국 본인의 딸도 중개업을 하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거기서 하나씩 배워가지고 이제 너도 이런 걸 해라. 라고 이제 알려주게 된 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사실, 이게 옛날이나 뭐 말이 통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왜 그러냐면은
요새는 사실 너무 빅데이터가 발달돼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많이 활용하는 앱이나 유명 사이트 이런 데들 보면 정말 저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과 공을 들여서 알아야 될 정보들을 너무 쉽게 그냥 막 널려 있어요. 진짜 기가 막히더라고요, 진짜. 자,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투자에 늘 성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럼 빅데이터들은 뭐예요, 다? 어쨌든 간에 뭔가가 일어난 결과를 모은 데이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중보다 한 발 먼저 행동할 수 있게 해주는 걸 알려주는 데이터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완전히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하게 믿고 갈 수도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A 사장님, 이제는 분당의 A 선수죠. 이 분당의 A 선수, 이 A 선수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를 갖고 있어야지만이 좀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알게 되는 이런 기법이 되게 비과학적인 것 같지만 사실 의외로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이런 방법만 다 믿어서는 안 되겠죠. 빅데이터도 봐야죠. 빅데이터 플러스 이런 실무적인 데이터까지 같이 합쳐서 본다면 막강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매도 매수를 기가 막히게 알게 되는 비법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인들은 그러면 뭐 다 중개업소 사장님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일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있죠. 뭐예요? 일반인들은 이런 분들을 찾아내야죠.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찾아내서 딱 붙어 있어야죠. 연줄을 두고 있어야죠. 그렇게 해서 소스를 얻어내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안 될 것 같다고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진짜 해보기나 했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사람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주위에서 그런 걸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서 여러분들의 곁에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빅데이터 플러스 이런 실질적인 정보가 합쳐져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기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놀랍게 이런 마법의 타이머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뭘 것 같아요? 제가 이건 공개할까 말까 그러다가 과감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마법의 타이머를 갖고 있는데 이 마법의 타이머 뭐냐? 저는 회원수로 봅니다. 이번 달에 회원이 많이 가입하냐, 많이 가입하지 않냐. 요거를 보면은 이 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냐, 얼마나 위축돼 있냐를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굉장히 가입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뭘 하냐면은 투자를 하려고 매수하려고 막 돌아다닙니다. 회원이 너무 많이 가입하는 달이 있잖아요. 이런 달이 있으면 저는 그동안 혹시 속 썩이고 있는 물건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번에 팔아야 되겠다. 이번 달에 팔아야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잘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이번 달은 어떨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제가 공개할 수는 없고요. 단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개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런 말씀은 드리겠어요. 요새는 뭐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요. 힘드네요. 역시 강의로 먹고 살기는 힘들어요. 투자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어요.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영상이 나빴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의견과 응원이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